자,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어떤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뭐냐면 지금 이 어떤 우리 산의 모양이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경우, 이제 뭐 요 지점에서 이제 출발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 분지에 이제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스타팅 포인트, 저희가 랜덤하게 이제 세팅할 수밖에 없는 그 스타팅 포인트를 약간만 옆쪽으로 잡으면 이 산의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분지로 저희는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점이랑 뭐가 더 좋은 점이냐? 그건 사실 높이를 비교를 해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높이가 100이고 이때 높이가 한 뭐 300이다 라고 하면 이게 우리는 하여튼 이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거고, 저 펑션이 이제 우리가 이쪽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나타내는 어떤 그 값은 바로 이제 에러의 총합이잖아요. 제곱의 총합 혹은 평균이니까요. 그 값이 이제 어떤 파라미터에서는 300인데 어떤 파라미터에서는 100으로 이제 200이나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더 낮은 분지에 해당하는 그때 파라미터 값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런 점으로 저 분지로도 가고 이 분지로도 가고 이런 여러 개의 분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네, 여러 개로 하여튼 갈 수가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전체 랜드스케이프 상에서도 가장 낮은 점이냐, 이거는 저희가 사실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글로벌 미니마 vs 로컬 미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니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니멈의 이제 그 복수형이 이제 미니마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로컬 옵티마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로컬 옵티멈이라는 어떤 단어를 로컬 옵티마라고도 표현을 하고, 역시 글로벌 옵티멈, 뭐 로컬 옵티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옵티멈은 이제 이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할 때는 미니멈이 이제 옵티멈입니다. 최적이라고 하는 게 최소인 거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최소화를 시켜주는 거니까. 어쨌건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분지, 뭐 이쪽 뒤에도 뭔가 분지가 있어 보이고 여기도 또 분지가 있어 보이고 여기도 또 분지가 있어 보이고 이런 다양한 이제 분지들을 저희는 로컬 미니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당연히 이 중에 누구는 또 하여튼 로컬리는 다 분지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 전체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이제 높이가 높고 낮은지는 일일이 만약에 저희가 다 비교를 할 수 있었다면 제일 낮은 높이에 해당하는 그게 우리의 글로벌 옵티마가 됩니다. 글로벌 미니멈. 다른 것과 다 비교를 했을 때도 걔가 1등인 거죠. 혹은 제일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컬 미니마라는 것은 걔 자체는 분지는 맞지만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걔가 이제 좀 턱없이 좀 함수값이 높은 거죠. 혹은 미니멈 값으로 달성하는 어떤 최적의 값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글로벌리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값보다 베스트 값보다는 훨씬 높은 어떤 이런 형태가 이제 로컬 미니마라고 하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함수의 형태를 볼 때 함수의 이건 좀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이게 함수의 형태를 볼 때에 저 이제 분지가 사실 여러 개가 여기서는 있잖아요. 여러 개 로컬 미니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떤 함수가 이제 그 무조건 분지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디멘전이 여기서는 뭐 네, 이거는 이제 변수가 두 개짜리 함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변수가 두 개가 되든 뭐 100개가 되든 뭐 만 개가 되든 100만 개가 되든 이제 분지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함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로컬 미니마가 무조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함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분지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하든 같은 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겠죠. 분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함수는 이제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의 함수입니다. 이런 식의 함수. 이거 이외에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분지가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분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 하나의 분지를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함수. 그래서 딱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떤 그 로컬 미니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컬 미니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함수를 저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컨벡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컨벡스 펑션. 그리고 이제 컨벡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한글 단어가 아마 이게 볼록입니다. 볼록. 볼록 함수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볼록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오목한 거는 뭐냐? 뭐가 그럼 오목한 거냐? 이게 함수의 단면을 보시면 밑에서 볼 때 이게 이제 볼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목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오목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오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벡스 펑션은 이제 어디를 봐도 다 볼록볼록한 거죠. 이게 이제 컨벡스 펑션이고 이 컨벡스 펑션이 기본적으로는 분지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개런티를 해주는 어떤 조건이 되고요. 그러면 이 컨벡스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원 디멘저널 펑션에서는 지금 이거는 투 디멘저널 펑션에서의 볼록 함수 혹은 컨벡스 펑션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원 디멘저널한 어떤 상황에서의 그 컨벡스 펑션이 지금 이 위쪽과 같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건 뭐 흡사, 포물선이 어떤 컨벡스 펑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꼭 포물선만 있진 않고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y는 x 4승, 네, y는 x 4승. 그러니까 보통 x4승이라고 하는 4차원의 4차원이 아니라 1차원의 역시 입력가지 4차식을 가지면 그러니까 2차식은 한 번 이렇게 꼬부라지고요. 3차식은 이렇게 두 번 꼬부라지고 혹은 뭐 이렇게 두 번 꼬부라지고요. 4차식은 이렇게 세 번 꼬부라집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5차식은 뭐 네 번 꼬부라지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데 4차식도 딱 한 번만 꼬부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냥 심플하게 x4승 이거는 x 제곱이 이렇게 그려졌다. x4승은 x4승은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가 1,1 여기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데 x4승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도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뭐 x4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4승이나 되니까 훨씬 더 작아지고요. 1보다 크면 4승이나 되니까 제곱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 1,1은 무조건 지나되 아래에서 이렇게 깔았다 이렇게 이쪽으로 쭉 빠르게 증가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볼록 함수입니다. 그럼 볼록 함수의 정의는 뭐냐? 볼록 함수의 정의. 바로 볼록이다, 오목이다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되냐면 세컨드 디리버티브 혹은 이제 2차 도함수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가 볼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모든 점에서 우리 함수가 그러니까 2차 도함수가요. 2차 도함수가 0보다 클 때 이게 볼록입니다. 즉 이 말은 볼록이라는 게 뭐냐? 네, 볼록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기울기가 이렇게 즉 기울기가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야만 이게 볼록인 거잖아요.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2차 도함수 혹은 이제 2차 미분값이 이제 0보다 작은 경우가 저런 경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볼록 함수의 정의는 이제 2차 도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클 때 혹은 이제 0까지는 그래도 뭐 허용을 해주면 이게 이제 볼록 함수의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엔 멀티 디멘저널한 상태에서 변수가 한 100개쯤 있을 때 볼록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가? 역시 똑같이 각각의 편미분에 2차 편미분 있잖아요. 그 2차 편미분이 이제 0보다 클 때가 이제 볼록 함수가. 네, 그래서 우리 함수가 이제 볼록 함수다 혹은 컨벡스 펑션이다 그러면 저런 이제 로컬 미니마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달하는 점은 한 점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우리의 글로벌 옵티멈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뭐 딥러닝에서 다루는 어떤 로스 펑션이 컨벡스 펑션이냐? 일반적으로는 컨벡스 펑션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좀 복잡한 형태의 펑션으로 당연히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나쁜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혹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뭐 이런저런 이론들이나 뭐 실험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배우는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그냥 이걸 고지고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트릭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스텝 사이즈라고 불리는 0.1 있잖아요. 0.1이 지금 보시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터레이션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도 스텝 사이즈는 고정입니다. 여러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도 저거 고정이고, 또 중요한 게 각 디멘전별로도 지금 스텝 사이즈가 고정이죠. 고정입니다. 근데 디멘전별로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디멘전별로 스텝 사이즈를 뭔가 우리가 어댑티브하게 좀 바꿔갈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터레이션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좀 잘 어저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스텝 사이즈를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이제 뭐 딥러닝을 옵티마이즈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런 아주 이 심플한 형태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지는 않고요. 요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변종들 이런 것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잘 좀 이렇게 좀 적절히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매 스텝마다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해주는 뭐 이런 식의 조금은 변종 알고리즘을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것들이 뭐 모멘텀, 뭐 아담, 뭐 RMS 프랍,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가 원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을 기준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식을 저희가 한번 지금 유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아까 그냥 그냥 애초에 사용했던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심플하지만 지금 요 예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로스 펑션이 요만큼이 되니까요. 잠시만요. 다 갖고 와요. 자, 이거를 제가 이 로스 펑션 조금만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의 이제 식의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통 뭐 이게 참값 빼기, 그라운드 트루스 값 빼기 예측값을 하나 그걸 뒤집으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분을 할 때 편의상 여기 마이너스들이 다 있으면 우리는 A와 B라는 우리의 이제 입력 파라미터 혹은 입력 변수들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2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 곱하기 1 플러스 B 빼기 6에 그냥 다시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B에 빼기 9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3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0의 제곱. 네, 이게 저희 로스 펑션이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아까의 그거를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여기에 지금 A, B를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이제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에 대한 편미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n분의 1이 되고 일단은 지금 요 세 가지 텀이 다 덧셈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각각 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덧셈으로 쭉 나열이 된 것이 원래는 이제 시그마로 해갖고 i가 1부터 m까지 우리 데이터 아이템 개수만큼의 이런 식의 표현을 가졌었잖아요. 어쨌건 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데이터가 3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텀을 한번 미분해보면 첫 번째 텀을 미분을 해보면 이제 뭔가의 제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배웠던 뭔가 합성함수 미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A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희는 이 크다란 덩어리를 큰 x로 보는 거죠. 그래서 큰 x로 보고 x제곱을 미분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죠. 뭐 저 괄호는 편의상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느냐? A에 대해서 미분을 할 때는 그러면 이 식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A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어쨌건 B는 지금 상수인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면 A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그러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sum constant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을 하면 그냥 여기에 나온 값인 1을 곱해주는 거죠. 뭐 물론 안 써도 되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슷하게 뒤쪽도 똑같이 이제 식이 됩니다. 플러스 2에다가 요 A 플러스 2 플러스 B에 마이너스 9에 곱하기 네, 여기가 곱하기죠. 네, 여기다 이제 뭐가 되느냐? 2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엔 또 또 비슷하게 2에 A 곱하기 3 플러스 B 마이너스 10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3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에 대한 편미분식이고요. B에 대한 편미분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2n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2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B 빼기 6에 그 다음에 이거는 B는 누구랑 이제 곱해져 있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결국 그냥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2 곱하기 A 곱하기 플러스 B 마이너스 9 그냥 이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에 A 곱하기 3 플러스 B 마이너스 10에 그냥 이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하여튼 다 2들이 있잖아요. 2가 이제 있는 게 저 제곱. 우리는 이제 우리의 로스 펑션은 이제 에러의 제곱으로 썼기 때문에 그 제곱으로 일단 미분을 하니까 이제 EX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2가 앞으로 나오면서 다 하여튼 2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2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지고 이렇게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A와 B에 대한 편미분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 그러면 뭐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A, B를 그냥 랜덤하게 잡아서 그 뭐 2와 3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식 각각의 이제 A, B를 대입을 하면 A에 대한 편미분, B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스텝 사이즈를 저희가 어떤 값을 정합니다. 0.1이면 0.1. 그래서 그거 가지고 A, B를 업데이트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거는 뭐 아까 예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여기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거는 뭐 약간 시험 문제로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의미를 한번 저희가 한번 좀 해석 아니면 좀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레이디언트 혹은 이 편미분이 가지는 의미를요. 자, 이 B에 대한 편미분은 일단 B에 대한 편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네, B에 대한 편미분은 바로 지금 요거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이거 M은 지금 현재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N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그 각 데이터 아이템마다 나오는 그 텀들을 그냥 평균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보이는 각각의 이 초록색의 이 세 가지 텀이 곧 뭐냐? 이게 뭐냐면 저희의 예측치와 지금 현재 A와 B를 썼을 때의 그때의 예측치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차이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한 것이냐? 각 데이터마다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평균을 지금 낸 거잖아요. 그게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이제 가서 네,
요거를 지금 네, 지금 이런 테이블이 있을 때 지금 현재 A와 B가 그러니까 이제 Y는 뭐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아까의 지금 현재 초기 값은 A는 2, B는 3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AX 플러스 B 혹은 이거를 이제 예측치라고 불리는 예를 들면 Y 해시라고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값은 지금 A와 B가 지금 2와 3일 때 이때 지금 예측치는 얼마가 될까요? 1을 대입을 하면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하면 2, 4에 7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2, 3, 9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 경우는 지금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제 6, 9, 뭐 10 이렇게 나오던 거를 지금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라인은 지금 대략적으로 대략 이런 라인입니다. 지금 이런 라인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값은 이제 6이었는데 실제로 이 값은 5라는 거고요. 저희 예측치는 5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쪽은 이제 9인데 이 값은 이제 7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 10인데 이 값이 이제 실제로 9라는 것이고 뭐 대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언더에스티메이트를 한 거잖아요. 실제 주어진 값보다 2와 3이라는 어떤 이런 값이요. 그러면 이때 B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뭐가 되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AX 플러스 B 빼기 Y잖아요. 요겁니다. AX 플러스 B 빼기 Y. 그러니까 지금 이 텀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에러 값이었고 이걸 제곱을 해서 저희의 로스 펑션이 있었지만 이걸 한번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차식이 되잖아요. 1차식이 된다는 거는 지금 AX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값은 아까 5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 빼기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호가 지금 살아있는 형태로 지금 여기다가 이런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y 햇 빼기 y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측치 빼기 실제 주어진 값 혹은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5 빼기 6 7 빼기 9 9 빼기 10 이게 나오고 이 각각의 값이 결국 이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3분의 1로 평균을 내는 거는 마이너스 4에다가 이제 평균을 내니까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럼 B는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느냐? B는 지금 현재 값이 뭐였냐면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센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예를 들면 스텝 사이즈는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즉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바로 여기서 발생된 그레디언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가 2와 3일 때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잘 아시겠죠? 아니면 필요하신 부분 설명 제가 또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스토리는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편미분은 이렇게 저희가 유도는 했는데 데이터 아이템 3개인 이런 특정한 예제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렇게 유도를 했고 지금 뭘 구한 거냐면 A와 B가 지금 2와 3이라는 지금 어떤 랜덤한 값으로 이 지금 상황에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B에 대한 편미분과 A에 대한 편미분의 어떤 식을 우리가 뭔가 좀 그 특성을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미분 B에 대한 편미분이 조금 더 쉬워 보이니까 먼저 이렇게 구해 보면 이건 결국 각각의 이제 실제 우리 함수가 내고 있는 값과 그 각각의 x 값에 대해서요. 우리 함수가 실제로 내고 있는 값과 실제로 이제 주어진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냥 이 부분을 제가 아까 y 햇이라고 이렇게 쓴 거였죠. 그래서 그 y 햇을 지금 a와 b가 현재 2와 3일 때 그때 y 햇을 구해서 그래서 이제 요 테이블을 한번 좀 저희가 증강을 시켜본 겁니다. 이 테이블 원래 있었던 x, y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지금 현재 y가 2x 플러스 3일 때 ax 플러스 b 혹은 그 지금 현재 예측치는 579가 되는데 그렇죠? 579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그 그레이디언트에서 필요했던 ax 플러스 b 빼기 y를 구하면 그냥 5 빼기 6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고 7 빼기 9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요 각각의 텀 3개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네. 요거를 그냥 뭐 3분의 1 혹은 여기 있는 원래 있었던 n분의 1 요걸로 이제 평균을 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그레이디언트가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B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 3에다가 플러스 이거는 뭐 한 1.3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3분의 4를.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고 1.3이 되니까 0.13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3에 3.1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래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은 여기가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를 y절편을 올려준 게 되죠. 왜냐면 이거는 저희는 에러를 줄이는 방향이 되고 줄이고 싶으니까 y절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y절편을 내리면 지금 안 좋고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올려야 된다라는 요소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차이. 지금 우리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다 실측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왔으니까 즉 그 말은 그레이디언트가 마이너스다 라는 말은 증가를 하면 함수가 떨어진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가 이제 빼기,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디언트 이제 빼기를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 빼기를 저희가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예측치가 실제로 이제 발견된 값들보다 대부분 낮으면 그러면 저희는 이걸 올려주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도 같은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모델에서 y hat 빼기 y 혹은 이제 예측치 빼기 이제 실측치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레이디언트, 그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 세 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0이 나올 겁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0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B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마이너스 1, 3,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현재 라인이 이렇게 있다. 현재 라인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1 정도 위에 이제 붕 떠 있다는 것이고 요 3은 뭐냐면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을 때 그거 이 이제 예측치보다 이게 이만큼 3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돼 있다는 것이고 또 마이너스 2는 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보시면 지금 다 평균되니까 0이 나왔다 라는 말은 y절편 하여튼 이 그래프를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에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평형 상태인 거죠. 이게 다 지금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 에스티메이트 혹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 것들을 우리가 부호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 이거는 지금
딱 적절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버 에스티메이트, 전체적으로 언더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우가 딱 뭔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오버 혹은 언더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에러야 당연히 줄겠지만 이 에러가 이제 늘어나니까 평균적으로는 이제 이 에러는 작고 이 에러는 크니까 이거는 저희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을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 정도는 적어졌고 얘를 오버 에스티메이트 한 정도는 훨씬 더 커진 거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보면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니까 그 경우는 저희는 그레이디언트가 아마 거꾸로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양수가 나와서 왜냐하면 예측치가 실측치보다 더 크니까요. 그레이디언트가 양수가 나와서 빼기가 되니까 이 y절편을 내리도록 역할을 해주겠죠. 네, 이게 약간은 그 B에 대한 이 y절편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이제 의미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도 지금 이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랑 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얘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텀들과 지금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저게 가진 의미는 예측치 빼기 실측치였고요. 자,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값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요 A랑 이렇게 곱해지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였잖아요. 그 곱해지는 값이 뭐냐? 우리 피처 벡터. 그러니까 그 가중치가 걸리는 그 피처 값 자체가 그 데이터 아이템 각각의 데이터 아이템에 대해서 그 피처 값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임시로 생각했던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빼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값은 이 어떤 지금 예측치 빼기 실측치로 만들어진 이 부호가 반영이 된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대로 이 부호는 그대로 살린 이 값들을 그때 해당하는 x값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x값과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그거를 3분의 1을 해주는 거가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그레이디언트는 이제 마이너스 1에 1, 그 다음엔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1에 3. 이게 각각의 x값이니까 이거를 이제 3으로 평균을 낸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이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뭐 A는 뭐 A가 2였으니까 이 빼기 또 빼기 3분의 8 곱하기 0.1이 돼서 뭐 3분의 8을 뭐 한 2.7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2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7에 0.1이니까 0.27이 되니까 2.27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 값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아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지금 하여튼 기울기 값도 지금 아까 그 그레디언트 구해봤더니 이제 0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이제 아니 저 그레디언트 구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고 마이너스가 이제 빼기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적용이 되니까 기울기를 올려줘야겠다라는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다 언더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저 에러가 줄 것인가? 바로 기울기를 조금 올려주어야지 되겠죠. 물론 올려준다고 뭐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간 게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적당히 뭐 약간의 그 0.27이라는 값만큼의 기울기만 올라가니까 살짝 이게 올라가니까 저 에러는 아마도 줄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레이디언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각각의 그 파라미터별로의 그 편미분
된 어떤 그 식이 현미분됐을 때 어떤 그 식이 유도되는 어떤 형태가 유도된 결과의 형태가 지금 보시면 B에는 지금 아무 그 곱해지고 있는 값이 없으니까 B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그냥 예측치 빼기 실측치의 평균값이 우리의 그레이디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에서 그 A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는 예측치 빼기 실측치 값들에다가 저희는 그 해당 X 값들을 다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내는 게 되고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한번 변수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 그러니까 x,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인풋 피처가 이제 스칼라 값이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로 바꿔서 예를 들면 우리의 x1과 x2, 그러니까 뭐 집의 어떤 크기가 주어졌을 때 집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를 집의 크기랑 예를 들면 반개수, 이 두 개의 피처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값을 예측을 하는 이런 값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피처가 두 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선형식은 이제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y는 이제 예를 들면 뭐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이게 이제 어떤 입력 피처에 대한 선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 예측 모델, 우리의 하이포테시스가 되니까 이제 이 로스 펑션에서 보시면 요 a 곱하기 x 값을 적용했을 때 ax 플러스 b가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그레이디언트는 뭐 굳이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좀 약간은 패턴을 저희가 캐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x, 근데 여기서 이제 x1 또 x2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현재 값인 y hat, 현재 이제 a, b를 썼을 때 a, b, c의 현재 값에 대해서 나온 y hat, 이건 이제 현재 값의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y hat 빼기 y, 네. 이거를 만들면 예를 들면 뭐 1, 2, 마이너스 2, 3, 뭐 4, 마이너스 5, 이게 뭐 사실 반 개수가 마이너스 5고 이건 말이 안 되지만, 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y 값이 뭐 예를 들면 뭐 5, 8, 11, 뭐 5, 8,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뭐 좀 이상한가요 혹시? 좀 표정이 좀 변화가 있으셔서. 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A, B, C를 예를 들면 랜덤하게 그냥 111로 한번 뭐 네, 2, 3, 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값일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2, 3, 4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1,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1과 2가 되니까 2, 3, 4를 더 약간 좀 작은 걸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를 2, 3, 4 대신 대충은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1, 2를 대입을 해보면 1과 2를 대입하면 2랑 마이너스 6 플러스 4, 0밖에 안 나오네요. 이건 또 너무 모델이 얼토당토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어떤 뭐 이 마이너스 3, 4가 있을 때 그때 함수 값을 뭐 실제 대입해 보면 이게 0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 함수 값을 제가 예를 들면 한 뭐 7, 예를 들면 6, 그 다음엔 14 이렇게 나왔다. 이건 좀 뭐 말이 안 되는 케이스긴 합니다. 어쨌건 근데 지금 어떤 특정한 ABC라는 어떤 지금 정해놓은 랜덤하게 시작한 그 값에서 저희가 뽑아낸 y 값이 7, 6, 4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그레이디언트는 그 A, B, C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를 그냥 패턴으로 보여드리면 y hat 빼기 y는 지금 보면 이제 이만큼을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했고요. 여기서 뭐 그냥 제가 6이 또 똑같은 2가 나오니까 이거를 한 5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정도를 언더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4를 오버 에스티메이트를 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b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뭘까요? b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똑같습니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에 3. 이게 b에 대한 그레디언트고요. 뭐 1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이게 b가 아니라 여기서는 c가 되겠죠. 이 y절편에 해당하는 게 c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가 돼서 4 빼기 그 다음엔 플러스 1이 되죠. 곱하기 0.1 해서 3.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엔 이게 자 A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를 보시면 아까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3과 4가 있는데 여기다가 x값 있잖아요. x값을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x1 x1 값을 곱하는 거니까 ax1에서 미분을 하면 그 x1이 앞으로 빠져나왔었잖아요. 아까 이 식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를 미분을 a에 대해서 하니까 이 제곱이 벗겨지면서 이제 ax 플러스 b라는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실제 타겟값 해갖고 이게 이제 y 햇 빼기 y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곱해지는 값은 요 a랑 붙어지는 a랑 이제 곱해지는 그 해당 인풋 피처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값이 뭐냐? 1 마이너스 2 4가 a와 같이 곱해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 값이 앞쪽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3으로 나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랑 얘, 얘랑 얘랑 얘를 이렇게 곱한 그걸 평균을 내는 게 됩니다. 그게 이제 A에 대한 그레디언트고요. 그럼 B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비슷합니다. B는 X2랑 곱해지는 애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뭔가 캐치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얘랑 이번엔 얘를 곱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분식의 이제 패턴을 보시면 b는 이제 x2와 곱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x2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 마이너스 3, 4 여기 곱해지는 값은 똑같지만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나누기 이렇게 3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이제 많아져도 결국은 그레디언트 그 편미분된 값의 어떤 식의 패턴을 저희가 안다면 이제 대략적으로 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평균을 내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구해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실 처음에 계산하면은 사실 결과값들이 나오긴 할 텐데 네. 얘는 이제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은 최소값에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무한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수점이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할 수 없는 숫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제가 뭐 이렇게 좀 네.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스텝 사이즈의 결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작으면 예를 들면 여기서 0.1이 아니라 0.01을 썼다. 그러면 이제 2에서 결국은 0.027을 곱하는 그러니까 0.027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라는 기울기 대비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변화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달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이 1D의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경우 이제 5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도달해야 되는 점이 3인데 소수 뭐 둘째 자리에서 뭐 찔끔찔끔 움직이면 굉장히 하여튼 좀 많은 이터레이션을 수행을 해야지 2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스텝 사이즈를 너무 작게 쓰는 것도 사실 좀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엔 또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그냥 마냥 크게 쓰면 또 좋을 것이냐? 또 그렇지가 않은 게 네, 스텝 사이즈를 예를 들면 0.1이 아니라 한 과감하게 한 10 정도 쓰겠다. 뭐 사실 뭐 1보다 작아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저 스텝 사이즈 어차피 뭐 기준이라는 게 뭐
사실 마땅히 없으니까요. 어떤 값을 쓰든 뭐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경우에서 네, 여기를 또 10을 쓰게 되면 지금 보시면 5 빼기 12에다가 아까 0.1을 곱했을 때는 이제 네, 1.1을 빼갖고 이제 적당히만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5 빼기 120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15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스텝 사이즈를 좀 크게 썼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이 5에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의 포인트가 저기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15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하여튼 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115까지 갔다고 치면 그때는 지금 보시면 이 최종 그래도 가야 될 양이 지금 3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오버슈팅이라고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모르긴 하지만 지금 뭐 여기서는 우리가 다 전체적인 랜드스케이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알아서 뭐 괜찮지만 여기서 5에서 지금 3 정도 하여튼 토탈 3 정도 가면 될 텐데 이게 하여튼 스텝 사이즈를 크게 썼더니 이거를 지나서 뭐 예를 들면 스텝 사이즈 1만 써도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1만 써도요. 1만 써도 이제 5 빼기 12가 돼갖고 이제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5에서 한 이쯤으로 가는 거죠. 이때는 지금 뭐 포물선을 저 위에 어디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에서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에다가 이제 요거 대입을 하죠.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4 해갖고 마이너스 28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36에 또 스텝 사이즈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 또 마이너스 36을 하면 이게 29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도 꽤 이 근처에 그러니까 3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래도 가까운 나름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출발했는데 이게 스텝 사이즈를 크게 쓰면 이게 저 멀리로 가고 그럼 저 멀리로 그러니까 여기에 고지보다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지에 다다라야 될 점보다 더 먼 곳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그때 경사가 더 급하게 됩니다. 그 급하게 된 게 이제 5에서는 그나마 기울기가 12 정도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 1로 써갖고 마이너스 7로 만들어서 그때 기울기를 또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6이 나왔잖아요. 기울기가 이제 12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36이라는 그게 이제 멀리 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그 이제 로컬 미니멈이나 뭐 그런 어떤 미니멈 포인트에서 또 멀어졌으면 기울기 값도 일반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러면 더 커진 기울기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움직이는 폭 자체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멀어지면 또 거기서 그레디언트는 더 클 거고 그럼 또 동일한 스텝 사이즈를 어쨌건 적용을 하면 그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럼 결국 이거는 어떤 이 3이라는 어떤 글로벌한 어떤 미니멈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이게 그냥 발산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런 그림을 나타냅니다. 지금 스텝 사이즈가 만약에 너무 작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고지가 요만큼인데 이렇게 가고 또 기울기가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이 갈 거고 여기서 기울기가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이 갈 거고 또 더 커졌으니까 더 많이 갈 거고 계속 멀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스텝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러면 하세월인 거죠. 뭐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해도 찔끔찔끔 가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알고리즘 그냥 스텝 사이즈를 적절히 0.1이 그냥 어떤 적절한 스텝 사이즈였다라고 하면 이게 한 100번 정도면 갈 거를 한 10분 돌리면 이게 다 수렴이 될 거를 무심결에 이제 0.01로 했더니 이게 10분 돌릴 게 이제 1시간 혹은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 1년이 걸려도 이게 안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 스텝 사이즈를 이제 잘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질문하신 게 이게 맞나요? 이런 이슈. 네,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게 사실 극한으로 수정하는 때 사실 계산되는 컴퓨팅이 소수점 같은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어느 정도 리즈너블할 값이라고 판단하고 그만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 움직이고자 하는 그 소수점이 너무 작아져 갖고 이게 컴퓨터상에서조차 그 너무 작은 값을 제대로 표현조차 못한다. 그러면 그 변화가 실제로는 컴퓨터가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니까 그 경우는 그냥 멈추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뭐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트릭들 중에 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값이 너무 작아도 좀 문제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그래도 뭔가 시작을 해서 그래도 요 근처 분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 현재 스텝 사이즈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요 지점으로 도달했다. 그럼 여기도 어느 정도 기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데 고지와 굉장히 가까운데 그래도 여기에 기울기가 꽤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픽스 시켜놓은 그 스텝 사이즈를 적용했더니 이게 약간 이 근처에서는 굉장히 조금만 가야 될 수 있는데 그래야만 정확하게 저 이제 빨간 점에 딱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오는 데는 잘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조금만 가야 될 게 이제 스텝 사이즈가 이 주변에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렇게 파인하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썼던 스텝 사이즈를 썼더니 이게 약간 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또 적당히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또 뭐 예를 들면 일로 가고 여기도 뭐 한 일로 가고 뭐 여기를 이렇게 좀 약간 맴도는 이런 형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는 여기서 맴돈다라는 것은 네, 이게 하여튼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산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캐치를 할까요?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잘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슈인 거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혹은 뭘 기준으로 뭘 이제 보고 결정을 하느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뭘 하냐면요. 자, 이게 어딘가에 그래프가 나올 텐데 되게 하여튼 좀 많이 쓰이는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 좀 약간 그래도 또 뭐 거의 약간 시험 문제 약간 단골로 많이 나오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저희 그 강의 자료에 어딘가에 이제 나오는데 뭐 그냥 대충 그린 그래프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러닝 레이스를 뭐 예를 들면 0.1로 썼을 때, 0.01로 썼을 때, 혹은 1로 썼을 때, 10으로 썼을 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들을 뭔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X축은 이파 혹은 에포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그냥 지금으로서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하면서 한 번 그 어떤 이터레이션의 인덱스가 X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그 반복적인 어떤 과정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축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그린 거냐 하면 아까의 뭐 요 1D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이게 5에서 이제 지금 아까 0.1을 썼을 때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세팅. 그래서 이제 3.8로 이제 바뀐 요 세팅. 그리고 3.8에서 예를 들면 3.08로 바뀌는 요 세팅에서 이게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심플합니다. 이 5일 때 함수값을 실제로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럼 5일 때 함수값은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 아까는 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1차 도함수 1차 미분 함수에 넣었지만 그 이 값을 지금 현재 값을 우리의 그냥 이 원래 펑션 있잖아요.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 펑션에 그냥 넣으면 지금 현재 고도 혹은 높이가 나오잖아요. 혹은 함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5일 때는 이제 집어넣어 보면 5, 25에 그 다음에 2를 하면 50이 나오고 5, 8, 40, 10이 나오고 10을 더하면 28? 해발 28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8일 때 한번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갖고 이게 스텝 사이즈가 0.1이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뭐 하나 스텝 사이즈 결정해서 해봤더니 3.8이 나왔고 그 3.8을 여기 넣어봤더니 3.8의 제곱은 제가 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한 22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그래도 성공적으로 내려가긴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스텝 사이즈를 이제 1로 썼다. 그러면 5일 때 이제 해발 28m였는데 이게 5가 아까 마이너스 7로 가잖아요.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함수 값이 뭐 마이너스 7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7, 7, 49, 98 플러스 8, 7, 56 플러스 18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100 잡고 이게 60, 뭐 한 75 잡고 175 정도가 나오는데 175 정도보다 조금 작겠네요. 어쨌건 170 정도라고 보면 지금 높이가 28에서 지금 175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어떤 특정한 스텝 사이즈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터레이션을 수행을 해가면서 함수 값의 그래프의 추이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아까 이제 5,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니셜 값에서의 그 높이가 28.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좋은 시나리오였던 3.8 이러면 이제 이때 이제 함수 값이 아까 얼마가 나왔는지 22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22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1, 2, 3, 4 이렇게 수행을 하면 우리의 함수 값들을 그때그때 다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 우리가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함수 값.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뭔가 떨어지더라. 그럼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스텝 사이즈를 크게 쓰면 이게 단박에 28에서 이렇게 100, 아까 70이었나요? 뛰는 거죠. 이렇게 뛰는 거죠.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을 했더니 내려가기는커녕 더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거는 스텝 사이즈가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텝 사이즈가 어떤 특정한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래프의 패턴, 이 패턴이라는 건 결국 x축은 매 이터레이션에서 얻어지는 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얻어지는 그 파라미터 값들 혹은 인풋 변수의 값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풋 변수를 실제로 이 함수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 자체를 저희는 낮추는 게 목적이니까 그 함수 값 자체에 대한 어떤 값들을 이제 구해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게 스텝 사이즈를 예를 들면 이제 1로 혹은 그거보다 더 심지어 큰 스텝 사이즈를 잡는다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려가기는커녕. 그리고 이게 아까는 이제 28에서 170으로 바로 뛰었는데 이게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지금 노란색이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훅 올라가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스텝 사이즈랑 그 기울기가 곱해지면서 이게 막 그 발산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스텝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뭐 0.01이 아니라 0.001 정도로 세팅됐다. 그러면 함수가 내려가긴 합니다. 내려가긴 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요 low learning rate에 해당하는 굉장히 천천히 우리 함수 값이 낮아지는 폭이 적은 거죠. 굉장히 답답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사이즈를 꽤 잘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0.1 정도로 썼지만 그래서 처음에 신나게 잘 떨어집니다. 초록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잘 떨어지는데 어떤 일정 값에 다다르니까 더 이상은 뭔가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 값이 우리의 어떤 최종적인 그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분지에 해당하는 값이면은 그런 건 뭐 사실 상관없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해발 예를 들면 이 지점까지 도달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일 수 있냐 하면요. 어떤 상황일 수 있냐면 아까 여기서 요 근처까지는 갔는데 딱 요 지점까지는 못 가고 이 주변까지 여기서부터는 뭔가 스텝 사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울기가 뭐 크진 않지만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그때 사용했던 스텝 사이즈를 요 근처에서도 적용하니까 딱 요 지점까지는 못 가고 벙벙벙 이렇게 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게 이 점에 실제 해발 이 점의 높이는 뭐 한 10m인데 한 15m쯤에서 이렇게 약간 거기서 이제 좀 답보 상태로 있는 거. 그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경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뭔가 이게 그러니까 답보 상태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가장 낮은 점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쭉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이상은 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러닝 레이스를 거기까지 올 때는 좋아 잘 왔는데 그 근처에서 러닝 레이스 지금 큰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작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가면서 적당히 이제 더 이상 함수가 잘 안 떨어지네. 그때 이제 하면 그때는 이제 뭘 하냐면 바로 러닝 레이트 DK라는 이제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라고 하면 저희는 중간에 한 번 한 번씩 러닝 레이스를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이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저게 좀 이제 뭐 저희가 또 배우게 될 그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뭐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 보시면 이제 쭉 와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둥지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게 훅 한 번 더 떨어지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했느냐? 러닝 레이스를 예를 들면 반 혹은 10분의 1로 줄여준 겁니다. 그러면 뭔가 더 내려갑니다. 물론 여기서 저 끝에서 내려왔던 이 폭에 비해서는 이만큼은 되게 적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조금 작은 러닝 레이스 썼더니 어느 정도 떨어져서 요 지점까지 또 왔고요. 여기서 또 답보 상태가 또 이제 생긴다, 혹은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서 러닝 레이스 또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크진 않지만 더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테크닉도 저희가 쓰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됐으니까 뭐 이 정도로 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배우신 것들이 뭐 되게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글쎄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천천히 뭐 좀 차근차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배웠던 거를 하여튼 좀 잘 그걸 해두시면 이 저희가 굉장히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뭐 이게 뭐 한 100년 전에나 썼을 법한 기술을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라고 해도 이 뭐 딥러닝의 뭐 할아버지 아니면 뭐 이런 가장 최근의 모델도 다 저거 기반해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해서 이 옵티마이즈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용한 어떤 그런 이제 지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